그런 의미에서 7월의 네 번째 이 수요 민심 열차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7월 9일 신통한 수요 민심 열차 네,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과 함께 민심 열차 출발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민심 어떤지 여론조사 결과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당 지지율 어떻습니까? 네, 자 보시죠. 한국갤럽 지금 민주당 46, 국민의힘 19, 27% 차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국민의힘이 20%대가 연속으로 지금 무너졌습니다. 이번 주 여론조사 꽃 전화 면접 방식도 국민의힘이 19.5입니다. 20%가 무너졌죠. 자, 반면에 리얼미터는 민주당이 50.8로 5.4%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7.4로 3.1%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자, 같은 ARS 조사인 여론조사 꽃 자동응답 방식은 민주당이 61.7, 국민의힘은 24.8로 민주당은 4%포인트가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자, 그래서 4개 조사의 평균을 내보면 자, 민주당 0.7, 국민의힘은 0.4, 두 당 모두 소폭 상승했습니다. 자, 그런데 리얼미터만 유독 그 다른 추이를 이제 보인 이유는요. 잘 보시면 이념 성향 표집이 이제 차이가 납니다. 리얼미터는 지난주에 진보가 6%가 많았습니다. 진보가. 그런데 이번 주는 반대로 보수가 1.3%포인트 더 많았습니다. 한국갤럽은 그 반대였고요. 그러니까 주초에 강선우, 이진숙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지만, 그렇죠. 네. 예, 근데 정당 지지율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를 못한 것 같고, 결국은 저 이념 성향 표집이 이 차이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기간 조사에서 이념 성향 표집 차가 이렇게 크게 발생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조사 일자도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갤럽은 화수목, 그다음에 리얼미터는 목금 조사였고 여론조사 꽃은 금토 조사였습니다. 주말에 조사할수록 진보 성향이 좀 많지 조금, 않습니까? 네, 유리한 건 맞습니다. 네, 아무튼 정당 지지율에 이어서 이번 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먼저 한국갤럽 긍정 64, 부정 23. 지난주에 비해서 긍정만 1%포인트 네.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나 보수 진보를 1대1로 가정한 NGI 수치상으로는 오히려 긍정이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갤럽은 진보 표집이 이번 주에 많아졌기 때문에 NGI로 환산하면 그 반대 결과가 나옵니다. 리얼미터는 긍정 62.2, 부정 32.3으로 지난주에 비해서 뭐 긍정이 60%를 넘기는 했습니다만 긍부정 격차는 지금 4.7% 줄었습니다. NGI 지수도 4% 정도 격차가 줄어든 걸로 나왔습니다. 반면에 여론조사 꽃은 전화 면접과 ARS 모두 긍정 비율이 약간 높아졌습니다. NGI 역시 두 조사 모두 4%포인트 정도 격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GR 지수는 내려갔고 꽃 지수는 상승한 걸로 이렇게 엇갈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이제 전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선방했다고 볼 수 있죠. 아마 그거는 지금 폭우로 인한 재난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튼 뭐 리얼미터만 보면 인사청문회 폭우 재난 상황이 영향을 좀 미쳤다고 좀 보이죠. 상승세가 꺾인 건 아닌가 하는 뭐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난 주말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충청권 그리고 영남권에서 치러지며 권리당원의 표심 드디어 확인되었는데요. 이 정청래 의원이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격차가 커서 이 박창대 의원 쪽이 좀 당황하는 눈치 같은데요. 지난주 이 박사님이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왔는데, 자, 이대로 이 승부가 결정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 어떤 반전 카드가 있을까요?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제 예상이라기보다는 뭐 10여 차례 이렇게 여론조사가 있었고 그 결과가 이제 6대4 정도로 항상 평균을 내보면 네, 정청래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격차는 지금 25% 정도 났죠. 그거 역시 저희가 그 조사 방식이 인구 할당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뭡니까 권리당원은 투표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투표율이 높은 50, 60대에서 유리한 층이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여론사보다도 더 높은 결과가 나왔다. 이것도 뭐 미리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 여론조사도 정청래 후보가 뭐 비슷한 수준으로 유리하다고 되면 대의원은 아주 크게 앞서야 되는데 그렇죠. 이 지금 권리당원이 25% 차이가 난다면 대의원의 격차도 10% 안쪽으로 박찬대 후보가 앞서더라도 그렇게 많이 앞서기는 힘들지 않습니다. 예. 예. 자, 그러나 어찌 보면 지금 호남, 네. 그다음에 수도권이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폭우로 인해서 수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열흘 이상 지금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사이에 어떤 반전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네, 박사님, 이게 이 줄이 이게 옷에 슬키면 예. 무지직 소리가 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예상했던 것보다는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좀 컸어요. 자,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우리가 이제 권리당원의 표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봤는데 네네. 그게 대의원하고 비슷할지 아니면 그동안 이제 민주당 지지층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하고 비슷할지 그게 이제 가장 관심사였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여론조사에 가까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문제는 이제 남은 지역인 호남과 수도권이 그럼 이 충청이나 영남권에 비해서 어떤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결국은 그렇죠. 이제 관심사가 됩니다. 당초 정청래 후보는 연고가 있는 충청권에서는 당연히 우세하게 나올 그렇죠. 걸로 이제 봤고요. 박찬대 후보는 반대로 영남권이 우세할 거라는 전망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의 숫자가 뭐 소수점만 조금 다르고 거의 대동소이했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나머지 지역도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 표심이 이미 나타나 버렸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이 밴드웨건 효과로 더 앞서가는 쪽이 더 유리해질 가능성도 지금 없지 않습니다. 이게 애초에 사실 박찬대 후보가 상대적으로 이제 정치 경력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좀 도전자 느낌으로 이게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어떨까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 현역 의원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이렇게 세과시를 하는 뭐 이런 모양새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당원들의 당심하고 의원들의 의심이라고 부릅니다만 이 대결을 하면 당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의심이. 자,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캠페인 방식이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정청래 후보에 대한 과도한 네거티브가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이게 이제 박찬대 후보의 그 어떤 의도는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경향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지층이라고 보고 좀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다른 당원들로부터 오해를 샀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또 박찬대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네거티브는 필패다라고 긴 장문의 글을 올렸던데 우리 저 박찬대 의원 응원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거티브는 필패로 가는 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최종적인 뭐 8월 2일까지는 아직 열흘 가까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박찬대 후보가 역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박사님이 이 박찬대 캠프에 계시다면 어떨까 한번 조언 좀 한번 해주시죠.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 앞세우고 이재명 대통령 이름 앞에 걸고 선거해서는 승산이 없고요. 당대표 보고 뽑지 옆에 서 있는 국회의원 보고 뽑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주 지도자로서의 당대표라면 당연히 당의 리더고 지도자인데 그런 어떤 지도자로서의 어떤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이번에 당대표가 안 돼도 상관없고 뭐 경험 삼아 나왔다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번에 꼭 당대표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퇴로를 불살르고 아주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선은 1년 하고 다음 연임을 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심 없이 지금 이재명 전 이제 당대표의 자녀 임기만 채우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소임에만
집중을 하겠다는 선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떨어지면 인천시장 나가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죠.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주는 것이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선거가 가장 중요한데요. 뭐 예를 들어 17개 전북 또는 뭐 최소한 15곳 이곳 다 이런 것 찾아오지 못하면 차기 총선 불출마를 포함해서 어떤 자기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그런 각오를 해야 반전의 기회가 있을 걸로 봅니다. 결연한 각오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애정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실질적으로 뭐 정청래 의원이나 박찬대 의원 누가 되든 뭐 민주당을 뭐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장관 인사청문회 얘기 조금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초 이 강선우, 이진숙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고요. 이후 상당한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했습니다. 반면에 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강행하는 쪽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사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장관 임명 이게 맨날 논란이 되는데 좀 원칙을 뭐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정의당이 조국 장관이나 김상조 공정위원장이었던가요? 그 청문회 때 어찌 보면 이게 그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그냥 정치 공세로만 그렇죠.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발목 잡기식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야당의 판단을 이제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지층의 여론을 기준으로 삼아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반대 여론이 좀 높았고요. 지지층에서도. 강선우 후보자는 좀 찬반이 팽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방법을 찾는다면 시중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대통령 긍정평가 지지층을 기준으로 해서 찬성이 높으면 임명을 하고 반대가 높으면 철회를 하는 그런 방식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강선우 후보자처럼 이렇게 찬반이 거의 팽팽한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저는 능력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성 시비가 있고 또는 능력 시비가 있었을 때 저는 능력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뭐 반대 의견이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취임 후에 능력을 보여주니까 지지율이 아주 급상승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는 지지층의 반대 여론도 높았지만 업무 능력에 대해서도 그렇게 그렇죠.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강선우 후보자는 어느 정도 능력 면에서는 지금 인정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임명을 진행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남기 박사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 11시 11분 여론조사 전문 프로그램 여론조사 빛 이거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통할은 내일 아침 6시 3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